미국은 한국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 중국은 한국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두 장면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외교 일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이 두 행동은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나라는 지금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 이재명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상징적인 외교 이벤트 정도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열쇠는 아무 나라 정상에게나 선물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극소수의 리더만이 이 황금 열쇠를 받았습니다. 외교에서 선물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도가 담긴 선택입니다. 특히 황금 열쇠는 아주 분명한 상징을 가집니다. 문을 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 문이 언제 열리는지를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황금 열쇠는 친분의 표시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인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미일 동맹을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동맹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군사력, 정보 공유, 인도 태평양 전략까지 미국과 일본은 늘 한 팀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황금 열쇠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 전달됐습니다. 이건 일본이 미국에게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이미 하나의 방향으로 굳게 정렬된 나라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동맹의 축으로서 역할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본은 변수가 아닙니다. 외교에서 황금 열쇠는 가장 가까운 동맹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판이 열리는 지점에 서 있고 그 판의 방향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아직 선택이 고정되지 않은 나라에게 주어지는 상징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중국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황금 열쇠를 단순한 미국의 제스처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이 구조를 바꾸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이 인식이 생긴 직후 중국은 움직였습니다. 항의하지 않았고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선택을 합니다. 신년 첫 국빈 초청. 이건 환영이 아닙니다. 외교적 예의도 아닙니다. 국제정치에서 이런 초청은 단 하나의 의미만 가집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선택이 판 전체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이 누구를 불렀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먼저 불렀느냐입니다. 중국은 갈등을 일으킨 나라를 부르지 않았고 압박해야 할 나라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나라, 아직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은 나라를 먼저 불렀습니다. 한국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이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의식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의 선은 유지돼 왔습니다. 대만 문제만큼은 군사 개입을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선입니다. 이 선을 공개적으로 흔든 인물이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네갈입니다.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이 발언은 중국의 입장에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전쟁 시나리오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부터 중국에게 일본은 관리 가능한 갈등 상대가 아니라 충돌을 전제로 계산해야 할 위험 변수로 바뀝니다. 하지만
중국이 진짜로 긴장한 지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이 한 발 나왔을 때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여기서 지금의 한국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한국은 중경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은 명백한 선진국이며 국제 질서 안에서 구조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에 있고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에서는 기술과 기준을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안보를 소비하는 나라를 넘어 안보를 제공하는 나라로 이동했고 에너지 전환과 기술 규범 논의에서도 한국의 선택은 참고 의견이 아니라 결정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신경 쓰는 건 한국의 군사력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이 움직일 경우 그 선택이 다른 선진국들의 판단까지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완충지대도 중재자도 아닙니다. 결정 변수 그 자체입니다. 이 맥락에서 트럼프가 선물한 황금 열쇠의 의미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 황금 열쇠는 편이 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중요한 문 앞에 당신이 서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리더가 선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구호보다 작동과 지속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강한 말보다 정책이 실제로 유지되는가, 선언보다 위기가 왔을 때 관리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중국의 시선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커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상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중국은 지금의 한국 그리고 지금의 리더십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압박 대신 초청을 선택했습니다. 위협 대신 확인을 택했습니다. 신년 첫 국빈 초청은 환영장이 아니라 시험지에 가깝습니다. 이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중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전쟁이 아닙니다. 일본이 움직이고 한국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한국을 불렀습니다. 트럼프는 황금 열쇠를 선물했고 중국은 초청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지만 이 장면의 중심에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본의 약화가 아니라 한국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은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 하나로 판의 방향을 바꾸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지금 선진국 한국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입니다.